안녕하세요 여러분. C를 정복하자 C언어 정복 리얼 교과서의 저자 이상진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8장 배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의 내용은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배열이란, 그래서 배열의 정의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배열에서 가장 뜨거운 감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초기화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서 드디어 문자열, 스트링에 대해서 드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자는 다뤘는데 문자열은 다루지 못했죠. 그 문자열을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라는 것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자료형이라는 거죠. 같은 자료형으로 선언된 변수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array라고 또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특징 중 하나가 메모리에 차례대로 할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차례대로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자료형이라는 거, 그래서 인티저다 그러면 같은 인티저형이 되는 거죠. 인티저 이처럼요. 자, 그래서 배열을 선언해 주는 것, 가장 기초적으로 어떻게 선언해 주느냐,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이처럼 변수 선언과 비슷합니다. 먼저 자료형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변수 이름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약간 다릅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요. 자, 대괄호가 먼저 나오고요. 대괄호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배열이라는 거죠. 대괄호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죠. 몇 개의 변수를 연속해서 선언할 것인가, 그 배열의 개수, 배열의 크기 혹은 원소의 개수가 중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줬다. 그러면 메모리에는 어떻게 할당이 될까요? 자, 이거는 메모리 상태를 좀 계략적으로 나타내는 도식화하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세 개죠? 우리 앞서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세 개라고 대괄호 사이에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세 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자, 요거 하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 메모리, 이 원소 개수, 한 개의 원소의 이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놀랍게도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왜 4바이트죠? 자료형이 인티저 타입이었죠? 인티저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 하나, 둘, 세 개, 총 4 곱하기 3에서 12바이트가 메모리가 할당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여기 물음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자, 우리가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배열의 값으로, 초기 값으로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즉, 쓰레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처럼 물음표 표시를 해줬다는 것,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어서, 중요한 건데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선언할 때 이 원소의 개수, 배열의 크기는 고정된 상수값이어야 됩니다. 상수값.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요. 변수가 안 되고 반드시 뭐 1, 2, 100, 1000과 같은 상수값이어야 된다. 왜 상수값이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하는 도중에 고정된 값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적으로 바뀌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13장에서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 배우니까요.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13장에 보기로 하고요. 자, 원소의 개수, 배열의 크기는 고정된 상수값이어야 된다. 이거는 꼭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배운 것과 같이 선언된 배열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배열 사용의 핵심은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뭐냐면 결국 숫자죠. 숫자입니다. 0부터 시작되는 숫자가 되는데요. 배열을 구성하는 각 원소의 위치, 몇 번째 위치냐, 그 위치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주소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배열의 각 원소를 접근하려면 인덱스를 써야 된다는 것이 되겠는데, 자, 문법 자체는 앞서 선언된 배열 이름, 대괄호 사이에 인덱스 값, 그러니까 0부터 시작되는 숫자 값이 있다고 그랬죠. 요걸 하게 되면 해당되는 원소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숫자 값 집어넣는다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자, scores,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는데, 이 변수는 인티저 타입이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배열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구조상으로 살펴보면, 자, 인덱스가 어떻게 되죠? 0, 1, 2.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모두 3개. 원소에서 3개인 그런 인티저 타입의 배열을 선언해주게 되는데, 자, 이게 선언된 이후에 변수 이름, 대괄호 사이의 인덱스 0. 자, 0이면 몇 번째 원소가 되겠죠? 예, 가장 첫 번째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앞에 첫 번째 원소를 가르치려면, 예, 배열 이름, 대괄호 사이의 인덱스 값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의할 점,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이 아닙니다. 1 아니고 0부터 인덱스 값은 시작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배열을 처음에 선언해 줄 때 그 크기가 3이라고 한다면 인덱스 값은 0부터 어디까지죠? 그 배열의 크기,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 더 작은 값, 3 빼기 1이죠? 그러니까 3 빼기 1은 2죠? 2까지 된다는 것,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예제를 잠깐만 살펴보자면, 스코어스 0. 자, 0은 인덱스죠? 근데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첫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 원소에다가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숫자 100을 대입해 주게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요것이 호출됐다.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크기가 3개짜리인 인티저 타입의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명령을 수행했으면 첫 번째 원소의 값에 100을 대입했죠? 저기처럼 100이 대입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솔루션 이름은 구성이기 때문에 09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09_01.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름을 주고요. 자, 빈 프로젝트. 예,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소스 파일로 추가 새 항목 C++ 파일, 소스 이름은 print_array.c 파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골기되는 늘 배웠던 소스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포함시키고요. int main, 메인 함수 몇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소스를 작성해 보는데요. 먼저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대로 크기가 3인 예, 인티저 타입의 배열을 하나 선언해 줬습니다. 스코어스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첫 번째 값, 원소 값을 100, 그리고 두 번째 원소 값은 첫 번째 원소의 값을 그대로 대입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소의 값은 그래서 90 이렇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대입을 했고요. 다음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배울 텐데 배열을 선언해 줄 때 아직 초기화는 해주지 않음 이렇게고요. 이 상태고. 자, 그리고 대입을 했으면 이제 이 대입된 값을 출력을 해보고 싶은데 printf 인티저 타입. 자, 배열의 각각의 원소는 예, 인티저 타입이죠. 인티저 타입이 원소가 3개가 모여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 각각을 출력하기 위해서 각각의 원소를 일처럼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 한 다음에 스코어스 0 이렇게 해주고 각각 0, 1, 2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printf 명령을 통해서 이게 각각의 원소를 그러니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컴파일해서 네, 실행을 하면 자, 이처럼 100, 190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아니면 혹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포문 같은 걸 쓰면 되겠죠. 포문을 써서 반복문을 통해서 내용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포문을 쓰기 위해서 분기 변수 인티저 i 값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i는 0부터 어디까지?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 주고요. 자, 그럼 0, 1, 2까지 커지겠죠. 아니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로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printf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printf %d 한 다음에 스코어스 다음에 이 인덱스 값에
0, 1, 2와 같은 상수값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 i 값을 넣어주게 되면 자, i가 0부터 2까지 커지면서 차례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걸 좀 더 예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대괄호 %d 해주고 여기에 i 값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해당되는 인덱스가 0, 1, 2 증가할 때마다 해당되는 원소의 값이 100, 190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C에서는 꼭 반드시 배열을 초기화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별뿐만 아니라 별이 아닌 일반적인 변수를 선호해줄 때도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버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배열은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가? 다음에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0으로 초기화한다. 뭐로요? 0으로 초기화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법이 뭐냐면 int 스퀘어즈 3은 한 다음에 무슨 가로죠? 중간 가로죠. 중가로를 하고 가운데 뭐를 넣어주면 되죠? 숫자 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중간 가로 하고 0, 중간가로 닫고 앞에 는 붙고요. 자, 언제요? 배열을 선언해 줄 때는 중간가로 0, 중간가로 이렇게 되면 자, 이 배열의 모든 값이 다 0으로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처럼 자, 값 사이에 어떤 걸 넣으면 되죠? 콤마를 넣으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값이 0이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중간가로 열고 중간가로 닫아주고요. 중간에 상수값을 중간에 상수값 사이에는 이처럼 콤마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0,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정확히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별의 크기가 100이다 그러면 숫자 0을 100개 적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간략하게 는 가로 열고 중간가로 0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란 거고요. 이상하다. 별의 크기가 3인데 원소계수 3개인데 왜 0이라는 숫자 하나만 넣어주면 되느냐? 그건 우리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별의 초기가 가장 많이 쓰는 거 0으로 초기한다. 이 문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0이 아니다 그러면 초기값 목록으로도 초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기값 목록 좀 전에 바로 위에서도 배웠죠? 별에 선언하고 는 중간가로 열고 중간가로 닫고 사이에 값, 상수값을 넣고 콤마, 상수값, 콤마, 상수값 이런 식의 포맷.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원소계수 3개인데요. 100, 200, 300으로 초기하고 싶다. 이렇게 초기값 목록으로도 초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점인데요. 만약에 초기값 목록으로 채우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크기가 5개인데 배열의 크기,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실제로 초기값 목록에서는 3개밖에 없다. 남은 2개는 어떻게 되느냐? 2개는 0으로 자동 초기화 된다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int 스퀘어즈 3은 100,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만 100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콤마 다음에 값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머지 2개의 원소는 모두 뭘로? 0으로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 콤마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0만 하면 100 나머지 2개가 남았죠? 그 경우도 모두 자동적으로 0으로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아하! 자, 이해들의 첫 번째 비결이 밝혀졌네요. 뭐냐면, 자, 우리 앞서 0으로 초기화하는데, 제일 앞에 숫자 0만 넣으면, 0 하나만 넣었었죠?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2개는, 나머지 원소는, 알아서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컴파일러 수준에서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원소의 개수가 생략된 배열은 초기값 개수로 원소의 개수가 결정된다. 이거는 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int squares 해서 여기 배열을 선언해주고 있는데, 자, 배열의 크기가 생략되었죠. 별의 크기가 생략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별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느냐? 자, 뒤에 있는 초기값 목록에 3개죠. 100, 200, 300, 3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배열의 크기는 원소의 개수는 뒤에 초기값의 개수로 결정됩니다. 즉, 초기값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배열의 크기가 없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초기값 목록의 개수로
원소의 개수가 결정된다. 요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초기화를 왜 해줘야 되는지 우리 디버깅을 걸어서 실제로 초기화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좀 전에 소스에서 중단점을 삽입하고요. 디버깅 F5를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 스코어스라는 별의 원소 값을 넣기 전에 실제로 스코어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스코어스를 치면 자, 별의 0, 1, 2 각각 이처럼 이상한 값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값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 상태에서 물론 변수값 하나씩 집어넣으면 100, 19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네, 는 중간가로 0, 중간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자, 어떻게 해주는 거죠? 선언하면서 동시에 0으로 초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디버깅 F를 눌러서 실제로 아까 전에 그게 어떻게 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스 보면 이처럼 0으로 다 이렇게 초기화됐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니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100, 190으로 초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100, 100, 9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줘도 네,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초기값이 100, 190으로 초기화됐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값 하나만 넣었다. 100 하나만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자, 원소 크기가 3개인데 초기화 값 하나만 넣었다. 그럼 어떻게? F를 눌러서 디버깅 해보면 자, 그럼 실제로 앞에 있는 100만 명시적으로 선해준 100은 100이 들어가 있고 남은 두 개는 모두 다 0으로 초기화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끝내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좀 전에 별을 선해줄 때 별의 크기는 지정해주지 않고 초기값 개수가 그래서 100, 190이다 이렇게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별의 크기는 안 지정해졌지만 초기값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자동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정해진다. 즉 3개 값, 초기값 그 개수만큼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를 눌러서 디버깅을 했다. 보시면 한 칸 가서 살펴보면 아하,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지정해주지 않았지만 초기값의 개수,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크기가 3,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3명의 몸무게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평균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몸무게는 인티저형 배열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배열의 크기 혹은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어야 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3명, 3개가 되는 거죠. 자, 3명 정도면 사실은 배열을 안 써도 되지만요. 하지만 이게 뭐 한 100명쯤 된다. 그러면 배열 안 쓰고 변수 100개 선언하기 되게 힘들겠죠. 자, 일단은 우리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권리역은 먼저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늘 있던 대로 샵 include 그다음에 함수 메인이라는 선언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몸무게 3명만큼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h라는 인지어 타입의 배열을 선언해 줬고요. 크기는 원소의 개수는 3이죠. 자, 그리고 초기값은 0으로 다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구해야 될 평균값은 average weight라고 정해줬고요. 자, 그리고 포문을 돌기 위해서 분기 변수 i를 선언해 줬고요. 채용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몸무게 평균을처럼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작성할까요? 일단은 반복문을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야겠죠. 몸무게 값을 입력받고요. 자, 그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할까요?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총 합을 구해야 되죠. 합을 명수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인티저 타입으로 토탈을 먼저 선언해 주고요. 자, 명수는 어떻게 될까요? 명수는 현재 여기서 3명이죠? 3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구해 볼까요? 자, 포문을 먼저 돌아야겠죠? i는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0, 1, 2 모두 3명만큼 돌겠습니다. R을 1씩 증가시켜주고요. 자, 이 안에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자, 스캔F를 이용해 볼까요? 스캔F 혹은 스캔F 언더바 S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캔F를 구하고 스캔F를 이용하고요. 자, 정수기 때문에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값을 입력받는 변수는 별의 각각의 원소가 되겠죠. 즉, 이 같은 경우 weight의 i 번째 변수가 되겠고,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그 변수의 위치값을 스캔F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 %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여서 i 뭐 이렇게 많이 했었죠. 특정 변수 앞에 %, 그래서 주소를 추출해서 주소 연산자를 이용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주소 연산자의 대상이 별의 각각의 원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소 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토탈에다가 그 값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구한 다음에 스펠이 들렸네요.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에버리지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에버리지 값은 토탈에서 명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토탈과 숫자 3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수이기 때문에 실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강제 변변화 시켜줬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실제로 여기 F 중단점을 삽입한 다음 실제로 디버깅 해보도록 할까요? F를 누르면 자, 시작 프로그램 설정을 빠졌네요. 시작 프로그램 설정을 한 다음에 자, F를 눌러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웨이츠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웨이츠를 여기서 해보면 아직 초기화가 안 됐는데 초기화가 됐고요. 자, 그리고 토탈 값도 여기서 보겠습니다. 토탈도 초기화가 됐고요. 자, 반복문 세 칸을 돌리죠. 첫 번째 스캔F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00을 입력받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웨이츠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이 100이 됐고요. 자, 토탈은 토탈도 토탈 0에서 100을 더했겠죠. 100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스캔F 90 입력하면 두 번째 거가 90이 됐고 토탈은 100에서 90을 더했기 때문에 190이 됐고요. 세 번째에서 80을 입력하면 세 번째 80이 되고 토탈이 270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은 F10을 눌러서 한 단계씩 밟아간 거 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 값을 살펴보면 i가 2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i가 1 증가됐죠? i가 3 되면 분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폼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에버리지 값을 구해보면 에버리지 웨이트 값을 구해보면 270 나누기 3 강제 변경을 했기 때문에 270.0 나누기 3에서 실수 나누기 정수는 실수가 되죠. 자동 형변환 3.0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0.0 값이 나와서 실제로 화면에처럼 90.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